안녕하세요. 윌리엄 리입니다. 시진핑의 의도는 무엇인가? 오늘은 일단 북한에서 온 어선이라 불리는 보트 문제에서 빼박 의문점들만 골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방부 발표 중에서 실수라고 할 수 있는 부분, 둘러댈 수 있는 부분 그런 거 빼고 순수하게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부 발표는 실수였다고 하고 둘러댈 여지가 없는 건 아니죠. 근데 말도 안 되는 실수예요. 그러니까 그 실수는 정말 어이없는 수준이라서 국방장관이 사임해야 할 사안입니다, 사실. 근데 저는 이 부분을 다루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많은 분들이 다뤘습니다. 일단 탈북 만화가인 최성국 씨가 제기한 의문들 중에서 확실한 것만 줄였어요. 그분이 많은 의문을 제기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만 뺐습니다. 확실하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부분. 28마력 배가 표류해서 떠내려왔다. 이 정도 배는 이제 돈이 좀 있는 선주가 운영한다. 그러니까 장비가 좋아서 웬만해서 표류하지 않는다. 아니 엔진이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연료가 다했다든지 그런 게 발표에 없었어요. 두 번째, 옷 매우 중요하다. 앞에 양복, 북한에서 비싼 옷 감이 좋아 보였습니다. 을 입고 뒷짐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남조선 괴뢰를 대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뒷짐지고 있는 자는 분명 보위부 요원이다라고 그랬습니다. 북한 어부들은 고기를 잡을 때 절대 이런 옷은 안 입는다. 남한 어부들도 그렇고요. 전 세계 어부들 중에서 고기 잡을 때 그런 옷 입는 사람 없습니다. 심지어 취미로 낚시하는 사람도 그런 옷은 안 입습니다. 매우 낡은 옷을 입는다. 옷이 있어도 고기잡이 같은 막이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뒤에 있는 어부들 옷차림도 매우 깨끗하다. 자, 이거 보세요. 이게 인민복인데 감이 좋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옷을 입고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취미로 낚시 나가는 사람들도 이런 옷은 안 입습니다. 뒤에 있는 사람들, 이게 군복입니다. 특수부대 부대원들이 입는 군복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자, 배 위에 있는 마대들도 어부들이 쓰는 마대보다, 그러니까 보통 어부들이 쓰는 마대보다 너무 깨끗하다. 심지어 먹을 것을 충분히 미리 준비했다. 먹을 것을 준비해도 저 정도는 보통 아니다. 지금은 돈벌이 할 만한 고기잡이철이 아니다. 4번에 제가 덧붙이자면 고기잡이철도 아닌데 북한에서 매우 구하기 힘든 정제유를 소비해가면서까지 바다에 나온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여기에 덧붙여서 도대체 삼척항에 도착한 직후 최초로 만난 한국 국민에게 휴대전화를 요청한 이유가 도대체 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체 아래는 여러 개의 비닐봉지가 달려 식량 등 물품들이 젖지 않도록 했는데 도대체 이 물품들이 무엇인가 의혹이 드는데 이 보트를 한국 정부 측에서 서둘러서 폐기함으로 그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정상적 절차에 따르면요, 보트를 먼저 자세히 조사하고 그 직후에 북한 측에게 보트를 돌려주느냐 여부를 협의해야 하는데 이런 과정이 완전히 생략되고 보트를 갖다 허겁지겁 폐기한 것은 한국 정부 측에서 뭔가를 은폐하고자 하는 의도가 매우 강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요, 상황을 보면 어업을 목적으로 나온 건 아니고 귀순을 목적으로 나온 것 역시 분명 아닙니다. 그랬다면 둘이 바로 돌아간다는데 이해가 안 될 일이죠. 그렇다고 간첩선으로 보기엔 영 모양이 아니죠. 좀 너무 허술해요. 아무리 북한이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해도 간첩선을 갖다 저렇게 몰고 다닙니까? 그리고 간첩선으로 쓰는 게 목적이었다면 저런 식으로 고급 재질로 보이는 인민복을 입고 나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좀 폼을 내고 나온 거예요. 간첩선의 경우 여차하면 남한 해안에서 바로 남한 민간인인 척하면 도주해야 하는데 인민복 입고 있으면 바로 눈에 띄잖아요. 그래서 간첩선도 아닐 거라고 봅니다. 이러니까 원래 동해상에서 뭔가 물건을 전달해 주려던 배였는데 상대가 나오지 않아서 아니면 상대를 갖다 못 만나서 기술적인 문제로 못 만나서 헤매다가 삼척항까지 오게 되었고 그 상대에게 따지려고 전화를 빌려달라고 했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충분히 개연성이 있어 보이죠. 국방부에서 하는 이야기보다 훨씬 개연성이 있어 보입니다. 아무튼 한국 정부는 이런 의혹들이 생길 여지를 너무나도 많이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 의혹들이 이유 없다, 터무니없다 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분명해 보여요. 자, 국민들이 더욱 더 정부를 불신하는 상황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을 우습게 하는 것 같은 인상을 더욱더 강하게 주는 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고 있어요. 그러던 말던 거의 그런 태도예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는 여론의 확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유한국당이나 야당들 도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갖다 민간인인 최성국 씨가 제기해가지고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그러면 오늘 정도에는 이미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기하는 게 심지어 필로폰을 갖다 전달하려고 했었다. 그런 이야기까지 돌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약간 비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어선일 가능성도 없고 간첩선 같지도 않고 귀순은 더더욱 아니고, 그러니까 뭐 이런 억측이 나와도 뭐라고 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리고 배를 갖다 왜 이렇게 순식간에 빨리 폐기합니까? 이해가 안 되죠. 자, 오늘의 본론. 시진핑이 국가주석 취임 후 북한을 최초로 방문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이야기를 꺼내는데 이제 여러 방송을 봤어요. 그런데 이 의도를 갖다 지적하는 분들이 없어요. 중국이란 나라는 중국에 대해서 진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영향을 많이 받고 중국 역사책도 많이 읽고 삼국지도 읽고 꼬꾸라지 읽기 직전까지 속임수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때까지 트릭을 쓰는 사람이에요. 절대로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뭐 이게 뭐 몰려가지고 아무렇게나 지르는 거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게 아닙니다. 지금 몰리니까 몰리는 나름대로 트릭을 사용하는 거예요. 목표가 이거예요. 미국이 올해 내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걸 막으려는 겁니다. 시간을 끌고 결국 북한의 동해안에 인민해방군 해군 혹은 북한인민무력부 소속의 원자력 잠수함이 장거리 SLBM을 탑재한 채로 정박하는 상태로 만들려는 거예요. 이 성사가 미중 패권 전쟁에서 중국이 미국의 급소를 잡고 늘어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지금 미중 패권 전쟁에서 중국이 거의 일방적으로 얻어 터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갖다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 그리고 그게 성사된다면 중국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미중 패권 전쟁에서 일방적으로 얻어 터지던 상황에서 벗어나서 미국을 clear and present danger로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 돼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북한 동해안에서 장거리 SLBM 발사가 가능한 원자력 잠수함이 기항하면 미국 본토 전역이 위협을 받는 상황이 됩니다. 원자력 잠수함은 장기간 동안 수면 위로 부상하지 않고 항해할 수 있고, 동해 같은 심해에선 잠수함 초계기 등으로 찾아내기 힘듭니다. 중국은 내년에 항속거리 최장 12,000km의 쥐랑3 SLBM을 실전 배치합니다. 이게 쥐랑이라고 하는 거랑이에요. 거대한 파도. 이미 수차례 실험 발사가 성공적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중국 원자력 잠수함의 성능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소음이 심한 단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단점을 개선한 창정 10호라는 잠수함을 진수했어요. 언제 진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아무튼 지금 현재 취역 중입니다. 창정 10호는 앞에 언급한 쥐랑3와 성능이 비슷한 쥐랑2A 12기를 탑재할 수 있어요. 이것도 항속거리 12,000km입니다. 하와이의 주도 호놀룰루에서 미국 연방 수도 워싱턴 DC까지 거리가 8,000km가 안 된다는 걸 감안하면 매우 위협적인 무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창정 10호는 현재 중국의 원자력 잠수함 중에 유일하게 제대로 된 성능을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소음이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전 모델들은 소음이 워낙 많이 나서 이게 진정한 원자력 잠수함이라고 하기가 좀 그렇다. 왜냐면 진정한 원자력 잠수함은 뜨지 않고 계속 가면서 소음이 나지 않아야지 그 적에게 탐지 안 되는 그런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데, 창정 10호에 이르러서 이제 그 장점이 어느 정도 발생한 거다. 근데 지금은 한 대밖에 없는데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잠수함을 더 많이 건조할 가능성이 있죠. 거기에다가 이제 G랑 미사일들을 갖다 이제 넣게 되면은 굉장히 위협적이 됩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이 창정 10호 이와 유사한 원자력 잠수함의 이제 양산, 그리고 G랑2A, 3 SLBM 양산, 이거는 미국에게 일방적으로 얻어 터지는 상황을 벗어나 맘먹을 수 있는 게임 체인저인 거예요. 자, 이게 창정 10호 잠수함의 일부 사진입니다. 중국이 이 정도 성능의 잠수함과 SLBM을 갖추고 북한이 이보다는 성능이 떨어지지만 원자력 잠수함과 SLBM을 보유하게 되는 상황, 거기에 더해서 중국과 북한의 군사동맹이 유지되는 상황은 미국 본토의 국가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방향으로 가려면 한 가지 필수 선결 조건이 있습니다. 미국이 올해 말까지 북한 정권을 끝장내는 상황을 결사저지해야 합니다. 중국이 생각하기에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건 미국이 북폭을 할 명분을 못 가지게 막는 거죠. 자, 가짜 외교적 노력을 전 세계에 과시하며 중국이 북한의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척하면서 시간을 지연시켜 올해를 넘기려 하는 겁니다. 즉 중국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미국이 무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명분은 최소한 그동안은 없다는 프로파간다를 하는 거예요. 저는 아마도 미국 측에서 중국의 이런 속임수를 간파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 혹시나 그게 아니라면 지금부터라도 그 속임수를 분쇄할 수 있는 방도를 강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